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잠언 10장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 읽고 나누면 시작을 할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 제어가 지혜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게요. 잠언 10장부터 이제 금언 또는 격언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따라서 본문을 다양한 삶의 지혜들을 전한다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장부터는 각 장의 핵심 주제어가 뭘까? 그것을 찾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삶의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0장은 말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죠. 다 읽어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입이 미련한 자,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 명철한 자의 입, 말이 많은 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특히 19절은 직접적으로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선언하면서 말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죠.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중요하잖아요. 지혜로운 입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제어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말 잘하는 것도 지혜이죠. 그러나 말을 제어하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대부분 통제되지 않은 말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10장에서 말하는 입술 제어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 물론 여기 말은 이제 말수를 적게 하고 말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입술 제어. 도대체 어떤 말을 우리가 좀 통제하며 인생을 살아야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입을 통제하고 입을 제어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의인의 입은 생명새, 악인의 입은 독이라고 말하면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증언을 하죠. 두 구조를 연결해 보면 입술을 제어하는 것은 미움의 말보다 사랑의 말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누군가 미워하면 독한 말로 다툼을 일으키기 마련이고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가리는 말로 그 생명을 지켜주려고 하잖아요. 상대가 말하는 말품새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게 되죠. 다툼을 일으키는 말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말이 뭘까? 그거는 여러분 상대의 허물을 들추는 말이죠. 그죠?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허물을 들추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상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상대의 장단점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허물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허물이 더 크게 들리는 거죠. 그죠? 은근히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므로 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심리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근데 문제는 잠언 기자는 이런 태도를 사랑의 부조로 연결한다라는 점이죠. 즉 누군가의 허물을 계속해서 들추려는 마음 속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즉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묵상하며 산을 올라가던 중에 돌풀이 하나가 튀어나와 있는 거야. 걸려 넘어졌어요. 야, 이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파내야겠구나. 삽을 가지고 돌풀이를 퍼내기 시작을 해요. 이 파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저도 예전에 이런 돌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 팠는데 나중에 정말 파닥파닥 그게 거대한 바위라는 걸 알게 된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 똑같은 일을 이 젊은이가 경험을 한 거죠.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저녁까지 했는데 포기하고 말아요. 왜? 한이 없는 거야, 점점. 그러다가 파놓은 흙으로 다시 돌뿌리를 다시 덮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돌뿌리가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덮어버렸어, 그냥. 그리고 나서 그때 갑자기 생각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아, 왜 처음부터 이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중요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누구나 허물이 있어요. 그 허물 파고 들어가 보잖아요. 그 밑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팔려고 해도 파기가 어려워. 사실은.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같은 잠언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법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람을 이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허물을
흘려보내죠. 사람들의 허물을. 저는 사람이 말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말을 이렇게 흘려요. 흘린다고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심리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떠한 이 흘리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는 절대 경솔하게 생각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고요. 상대방의 직접적인 말을 들을 때까지는 모든 생각을 유보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태도가 아닐까? 민족성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미국인들은 I am okay, you are okay. 즉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산다. 잘 살자. 라는 자세로 인간관계를 맺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아. 강대국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중국인들은 나는 죽어도 너는 살라. 물론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산다 그래요. 어디 가나 차이나타운을 만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차이나타운이 거의 실패한 것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엄청난 민족적인 단결력을 가지고 경제권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이 중국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죠? 네. 반면에 유대인들은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서로 경쟁하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권을 소수의 사람들이 잡고 가는 거야. 또 한국인은 어떠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망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웃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한편 동의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또 얻죠. 서로를 죽이려 하면 함께 죽는 것이고 살리려 하면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거야.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허물, 그 허물은 작은 돌뿌리처럼 나를 넘어지게 하지만 그 돌뿌리를 파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파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실은 더 큰 허물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말하죠. 사람들은 때때로 남의 허물을 파헤침으로 자신의 존재를 돋보이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요점도 드러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은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남의 결점만 찾는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내가 루스 그레함이잖아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네. 내 남편을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말이지만 정말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사랑해주는 일, 믿어주는 일.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니까. 이 태도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못 바꾸는데 왜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그죠? 누가 여러분들의 허물을 들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말이니까 잘 못 느끼죠. 근데 그 말이 결국 작은 돌뿌리를 거대한 바위로 만들어 갈 수 있다니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은 행복이 없는 것이죠. 존경받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한번 중국 고위와 만찬을 한번 했다 그러죠. 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네. 핑거볼이라고 그러잖아요. 손 씻는 물을 갖다 줬는데 이걸 마신 거야. 그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이 손을 씻지 못하고 자기도 그걸 마셔버리죠. 이게 진짜 지도력인 거죠.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빌 게이츠하고 상대적인 정적 스티븐 잡스. 물론 잡스는 죽었지만 나이가 동갑이잖아요. 30년 동안 동종 업계에서 서로 경쟁을 했거든요. 맥켄토시가 대박을 내니까 게이츠가 위기에 빠져요. 게이츠가 윈도우를 출시하니까 잡스가 도산 위기에 빠져 회사에 쫓겨나. 2000년 아이팟 때문에 화려하게 부활하죠. 근데 잡스의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 아시잖아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가난한 양부모 입양에 성장을 했어. 그러다 자퇴하죠. 대학에서. 빌 게이츠는 유복한 변호사 가정에 태어났지만 이 게이츠한테 문제가 있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잘하고 또 대학을 중퇴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들은 한 번도 서로를 약점 가지고 물어늘어 본 적이 없다라는 거. 인신공격을 한 적이 없어. 유명한 이야기야, 이거.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사회적인 성공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입술 제어, 뭘 해야 될까? 아마도 가장 흔하게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상대에 대한 비방, 비난,
사랑 없는 비판, 그죠? 상대가 없을 때 하는 모든 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동체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권혜프 목사가 성도의 공동생활 이야기할 때 제1원칙이 그거였다고 누누이 제가 말하잖아요. 상대가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연전에서만 말하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도. 그런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도 거기서 해결이 가능성이 높은 거야. 우리의 입술이 바로 이것을 제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면 허물을 덮는 말을 하라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려고 말을 하다 보면 많은 말을 하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오히려 우리의 입이 통제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잠언 10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21절 말씀 읽고 정돈해 볼게요. 표준 세번역에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잠언 기자가 말하죠.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의인의 입술과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을 연결하고 있죠. 중요한 교훈을 저는 얻게 돼요. 입술 제어가 뭘까? 어떻게 우리가 입술을 제어할까? 생각하며 말하는 것이. 그 이유는 행동은 말을 따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하면 여러분,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죽는 거야. 행동은 말을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성천호님이 작가죠. 내가 나를 바꾼다. 나는 내가 바꾼다. 라는 책에서 말과 행동에 관한 글을 썼는데 아주 임팩트 있는 글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행동은 말을 따라갑니다. 말이 공손하면 행동도 공손하고 말이 경망스러우면 행동도 반드시 경망스럽습니다. 존경받고 싶으세요? 존경하고 싶으면 존댓말부터 써야 합니다. 말이 공손하고 점잖아야 행동도 공손하고 점잖아지고 행동이 공손하고 점잖아야 존경심도 생깁니다. 말이 경망스러우면 존경심도 일지 않아요. 야, 밥 먹어. 까불지 마. 너 죽을래? 이런 경망을 떨어서는 존경심이 일기는커녕 잃었던 존경심마저도 깡그리 달아나 버리고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행동도 함부로 하겠다라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말과 행동은 자동차의 앞뒤바퀴와 같아서 말이 가는 곳에 행동도 따라갑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행동도 부드러워지고 말이 거칠면 행동도 거칠어집니다. 그렇기에 말이 성공적이면 행동도 당연히 성공적이고 버릇없는 행동은 반드시 버릇없는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남녀 관계에서는 말을 트지 않고 지내는 것이 서로 좋아요. 나이 차이가 많든 적든 부부관계든 애인관계이든 서로 존댓말을 써야 서로 무시하지 않게 되고 육지거리를 하며 천박하게 싸우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 말을 트면 거리감이 없어질지는 몰라도 서로에 대한 존경심은 없어집니다. 거리감 없이 해대는 막말 속에는 존경심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행동은 말을 따라갑니다. 정말 좋은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죠? 말을 거만하게 하는 사람 행동도 거만하게 마련이에요. 그죠? 말이 겸손한 사람은 행동도 겸손하게 마련이죠. 말이 차가운 사람은 여러분 행동도 차갑게 되기 마련이고요. 말이 따뜻한 사람의 행동도 따뜻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말은 입술을 통해 밖으로 나오지만 근원지가 마음이잖아. 그렇기에 생각하며 말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은 진짜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분열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르호보암의 생각 없는 포악한 말.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서잖아요. 그죠? 이런 역사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 인해 나라를 두동강 내는 거야. 말로 인해. 그죠? 그리고 그 말을 하게 만들었던 이 비슷한 동기의 주변에 있는 멘토 같지도 않은 멘토. 그죠? 그 친구들의 그 간교한 말이 포악한 말로 바꿔나가게 되죠. 말이 곧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행동할 수 없는 말은 꺼내지 않는 게 좋은. 내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말을 통해 전달할 경우에 비판이나 비난의 말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언제나 기억할 게 뭐냐. 제가 제 자신한테 늘 이제 뭐랄까 반복해서 암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단 1%라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많아요. 네. 그죠?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자체가 사실은 나의 행동을 바꿔나가기 때문인 거죠. 자, 입술의 제어, 입술을 제어하는 게 지혜다라고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제어할까요? 말에 자크를 채울까요? 그건 아니잖아. 항상 내가 뭘 말할 때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자, 첫째. 내가 생각하며 말을 해야겠구나. 항상 생각하며. 왜? 행동은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염두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보다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